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설명 가능 인공지능 말씀드리기 전에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을 바꾸어 왔는가를 한번 좀 다시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과 그리고 또 이제 초자동화, 초지능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례를 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영 총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진영 총장님 뒤에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담되는 면이 있는데 좀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보는 그런 이제 예측 문제들 중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보고 이제 콩 생산량, 그러니까 곡물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미국 농림부에서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콩을 많이 심었는지, 옥수수를 많이 심었는지 해서 이제 매년 이제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통계적인 모델이 있었는데요. P&G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위성 영상을 보면 직접 콩을 얼마나 옥수수를 심었는지, 그리고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위성 센서를 감안을 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콩의 생산량을 예측을 한 겁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P&G 커널에서 이제 만든 시스템인데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측이 가능했고 주마다 한 번씩 주별로 예측이 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센서가 있으니까 매 주별로 한 번씩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군별로 얼마큼 생산하는지 예측이 가능해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 정확도도 더 좋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이제 예측을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사실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일본도 한 40% 정도 도쿄전력에서,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전에 이제 올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전에서 40% 정도 전기요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이제 안을 내놓은 게 어저께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인공지능 강화학습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PUE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PUE는 이제 전체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중에 에너지를 이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 되면은 뭐 이제 배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최소화되는 거고, 이제 1보다 크면은 이제 뭐 어찌 보면 낭비되는 전기가 많은 건데, 이렇게 이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1.22 정도 되는 그런 PUE가 계속 최적화돼서 1.21 정도 되는 수준까지 40% 정도 그런 이제 냉각과 이제 배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구글에서는 2가지 알고리즘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PUE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PUE가 얼마 정도 나올까? 거기에는 이제 펌프가 몇 개를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각각의 온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센서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이 이제 실제 값이고, 파란색이 이제 예측값이니까 어떻게 돌렸을 때 PUE가 낮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요. 뭐 각각의 이제 칼럼마다 온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얼마 이상 지속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PUE가 가장 낮으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 제약 조건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걸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봤더니 이제 PUE가 계속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예측 모델을 잘 만드는 걸 만들고 이제 최근에는 또 구글에서 어떻게 강화학습으로 이걸 했는지 또 논문도 발표하고 제가 들었더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친구들이 또 나와서 스타트업도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정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AI 스피커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나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비디오가 안 되네요. 그 이제 AI 스피커가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런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살려줘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잘 캐치를 해서 이제 여러 독거노인들의 이제 정신 건강도 이제 그 잘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SKT에서는 이제 AI 스피커로 이렇게 독거노인을 이만큼 구하고 또 KT에서는 또 뭐 어디 가서 100명 정도 지자체에서 구하고 또 네이버에서 클로바도 이런 독거노인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독거노인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복감을 높이고 고독감을 낮추고 이런 곳에서 이제 AI가 실제 이제 독거노인들을 보시기에는 이제 대화하시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지금 최근까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어찌 보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18년에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9%였는데 이제 2020년에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84%니까 2년 만에 이제 AI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200%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을 발굴할 때 고객에게 이제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구매를 하도록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관련이 되는데 뭐 우리가 A 쇼핑몰에 가서 이제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어떤 포털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으면 검색에 이제 광고창에 이제 신발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쇼핑몰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할인율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무슨 우리가 택시 서비스를 이제 그 예매할 때도 시간마다 사람마다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가격 할증률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다이나믹 프라이싱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다가갈까 어떤 컨텐츠를 줄까 이런 것에서 전에는 사람들이 다 미리 계획을 해서 손으로 이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AI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할지 이제 주는 시대가 왔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크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이 각광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이렇게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상인간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Q&A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생성 기술들에 이제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이제 광고에 나오는 모델을 쓰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래픽스 기술들이 많지만 거기에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가 정말로 쓰이긴 쓰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AI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온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도 있고 딥페이크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AI가 더 적용되면서 중요하게 이제 보틀넥처럼 이제 그 활용될 수 있는 이제 활용될 때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기술이 이제 AI와 신뢰성 그리고 초자동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신뢰성이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번 추석에도 테슬라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나는 상황이 이제 아까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이제 트럭이 누워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제가 기사를 본 바로는 이제 경찰차와 이제 충돌을 했는데 경찰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옆에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그 차를 이제 이제 지도하는 그런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경찰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다행히 이제 인명사고가 크게 이제 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특히 우리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금융, 국방, 의료, 제조 이런 것들에는 이제 운송,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에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신뢰성을 이제 잘 아는 기술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이렇게 GDPR이라고 하는 걸 해서 잊혀질 권리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 그리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만약에 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이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 기술에서 이제 저탄소 기술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철강을 살 때 무슨 이제 그러니까 친환경 철강 저탄소 기술로 돼 있는 것만 사겠다 이런 고객이 있는 것처럼 EU에서도 AI 모델을 쓰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설명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술들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고위험 AI를 정의를 해서 이제 실시간 사후 생체에 대한 이제 원격 인식 그리고 인프라 핵심 인프라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 이제 학생이나 채용할 때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평가 그리고 피고인 감정 상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의 고위험 AI는 이렇게 설명을 잘 제공을 못할 때 이제 전 세계 매출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을 이제 상향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을 입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회사들 중에 몇 군데가 그러니까 자율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얘기했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만약에 이제 AI 알고리즘 안에를 다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안에를 다 설명할 수 없다면 EU에서는 전 세계 매출 6%까지 이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물론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도요타나 이런 이제 자동차들도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광고도 이제는 왜 저에게 이 광고가 나왔나요? 왜 저는 딴 친구보다 가격이 이제 얼마만큼 더 싸게 이제 제한이 안 됐나요? 이런 것들도 고객이 계속 이제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광고나 추천에서도 앞으로 설명 기술이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제 인식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는 이제 트러스트월시 AI라고 하는 걸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이제 특별히 인스티튜트를 휴먼 센터드 AI라고 하는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딜로잇에서도 이제 AI에서 트러스트월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엔 페어니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플레너빌리티도 있고 트랜스페어런스도 있고 러버스트니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파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단계를 이제 나눠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율자동차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국방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국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만약에 이제 이 내부가 얼만큼 안전한지를 다 검증할 수 없으면 사실 무기를 만드는데 혹은 무기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달파라고 국방성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인공지능의 이제 세대를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룰을 만드는 그런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세대였다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웨이브는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확률적으로 이제 인지하는 그런 이제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대였고, 이제는 익스플레이너블 AI와 컨텍추얼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적은 데이터로도 우리가 이제 적응도 잘하면서 그 내부를 잘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예제를 보시면, 만약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칫솔을 들고 있는데 그게 야구 이제 그 배트라고 잘못 인식을 하면 그게 왜 야구 배트라고 인식을 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판다 이미지고 아주 작은 잡음을 넣는데 그 판다가 아니라 긴팔원숭이라고 잘못 인식이 되면 왜 긴팔원숭이라고 그 부분 인식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가 스탑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스티커 3개를 붙이면 자율차의 이제 인식모들이 얘를 파란불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딥러닝 내부, 인공지능 내부의 이제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인지가 복잡하게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그만 잡음으로도 뭐 레이블이 뭐 판다에서 긴팔원숭이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바뀐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럿의 뭐 이제 엔비디아와 구글에서 만든 그런 파일럿의 예제로 잠깐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입력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 동영상이 들어가고 출력으로 이제 자동차 휠의 각도가 1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설명하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초록색 불빛 가지고 위에서는 제일 위에 이미지는 왼쪽으로 틀어 있어요. 지금 아직 가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 이미지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성에 대한 기술이 있는 자율자동차가 있고, 이런 초록색으로 색깔을 칠해주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자동화가 많이 적용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이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소비자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예제를 이제 가상의 예제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들어볼 텐데요. 저기 지금 중간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앉아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시속 50km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주택 지역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상으로 저기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포 아마존 같은 그런 박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봤어요 아마존 박스를. 근데 아마존 박스 안에 혹시 아이들이 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주는 모델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게 빨리 가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AI 모델이 아마존 박스를 찾아서 거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찾았으니까 이제 좀 이따가 속도를 늦추겠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린 찾았는데 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그 박스를 못 찾아서 색깔 칠을 안 한다고 하면 얘가 몰랐구나,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 기술이 없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다고 하면 우리는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박스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까? 놔둘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맨날 이런 돌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자율주행자를 타고선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수동으로 운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불편한 이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요즘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기술 예제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들었을 때 생성 모델이 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달리나 이런 것처럼 잘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주로 보지만, 생성 모델 중에 조금 이제 오류가 있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있는데 사람 얼굴에 여기 왼쪽이랑 이제 볼이랑 턱이 조금 뭉개져서 생성이 됐어요.
아마 이제 손으로 이게 턱을 괴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잘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다 못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류가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생성한 이미지에 그런 아티팩트가 있는지를 찾고, 그러면 찾고 나서 어딘지를 설명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보고, 그 이제 어딘지를 찾았는데 여기는 볼이랑 이제 턱이 찾아졌는데 그 볼과 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딥러닝 내부의 노드들을 찾아서 이제 볼과 턱과 겹치는 부분에 있는 노드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꺼서,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제 내부의 노드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고쳐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생성 모델보다 이제 좀 정확도가 좀 다른데, 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뭐 아티팩트가 한 15%,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는 아티팩트가 50% 정도까지 나는데, 저희가 뭐 데이터가 좀 적어서 아티팩트가 50% 정도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에서도 한 10% 정도 내외로 아티팩트가 자동으로 이제 줄이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지난 가을에 카이스트 브레이크스루 기술로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도 이제 이런 언론에도 이제 홍보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그 구글의 텐서플로우에 들어가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이 가이디드 인티그레이트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이제 그 엔진이죠.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엔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번 뉴립스에 이제 가이디드 인티그레이트 그레디언트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도 개발해서 조만간 이제 뉴립스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포스코 스마트고로에도 적용을 했고, 아까 아마존 박스의 사례는 사실 이제 포스코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배우는 사례고,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이 될 때 어떻게 오염을 우리가 찾아서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환자가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이제 무엇 때문에 안 좋아졌는가, 어떻게 트릿을 해야 되는가, 트릿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는가, 이게 AI 트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 센터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사례가 있고, 이제 그 네이버와 함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생성 모델이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삼성 이제 빅스비 이런 모델들도 만들다 보면 그 내부에 오류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로 만약에 이제 빅스비의 바람 모델에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혹은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할까, 그리고 이제 금융의 이제 신용평가 모델을 좀 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아까 GDPR에도 보시면 신용평가 모델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이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포스코에서 이제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원래는 포스코의 스마트 고로를 이제 개발을 이제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이제 아마존 박스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 사례가 사실 저희가 포스코에서 이제 배운 사례고, 이게 쉬운 90%는 AI가 자동 제어할 수 있는데 어려운 10%는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고로 전문가들이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90%와 10% 사이에 그 언제 사람이 운전하고 언제 자율주 운전을 해야 되는가를 볼 때, 이제 그전에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적용하기 전때는 운전자들이 불안을 했는데 얘가 잘하다가 조금 잘못하니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하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봐라고 시스템에 얘기하면 여기 압력이랑 저기 이제 온도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면 올라갈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자동 제어를 계속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얘기해봐 했는데 좀 이상한 센서를 가리키면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직 완벽하지 못하구나, 수동 제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포스코에서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굉장히 운영자들이 좋아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국제 표준을 이제 최초로 이제 제정하기로 제안하기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이제 보통 표준화의 작업반이 3년 정도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 표준화도 이제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 이렇게 이제 같이 주도를 해서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님이 이제 작업반으로 이제 주도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릴 이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설명성 외에도 이제 초자동화가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자동화가 어디까지 얼만큼 갈 거냐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맞춰지겠지만 당연히 지금 거대 모델 언어 모델들이 초자동화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드라이브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라스트 마일 프로젝트. 이제 물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용이 맨 마지막에 1마일에 물류를 배송하는데 전체 물류 비용이 53% 정도 드니까 이걸 로봇이 이제 차에서 이제 집 앞까지 다 배달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텔, 삼성 이런 곳들이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한 랜딩 AI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이제 제조 공정에서 무슨 미세한 공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그런 회사들 그런 이제 분야들도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AI를 활용하면 이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가치를 볼 때 2030년까지 1.3조 달러에서 2.6조 달러까지 이렇게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하고 그 사례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철강 회사에서는 제가 이게 포스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탄소 배출을 3% 감소해서 이제 비용도 4천만 달러 비용 절감했는데 그러니까 제철소들이 사실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제철 기업이 이 정도 감축을 달성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2억에서 4억 톤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석유가스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배출될지 사실은 지금 이산화탄소보다는 뭐 이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이 이제 ESG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측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향후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어떤 이제 그 배출가스를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미리 방지를 하면 이제 환경 오염도 줄이고 이런 에너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연구실 창업으로 이제 창업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니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인공지능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X, DT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회사들에서 이제 중요한데 포스코 같이 이제 많이 준비한 기업들은 뭐 5년, 10년 전에 데이터가 이미 다 모아져 있어서 많은 이제 스마트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결국 실패도 하다 성공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DX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정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보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서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에 모니터링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 효율을 그러니까 전체 회사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공정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센서를 한 곳에 모았으니 이제 최적화를 한번 해보자. 최적화는 생산량 최적화, 에너지 비용 최적화, 그리고 품질 최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경험이 많은 이제 곳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센서 부착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AI 예측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보자라고 하는 모토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 이제 뭐 당연히 그 큰 공정 안에는 센서를 붙이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숙련된 운전원들이 이제 항상 부족하고 항상 공장장님들이 계신데 공장장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휴식하러 가셨을 때 좀 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공정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I 이제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 예측 인공지능으로 이제 공정에서 주요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있는지를 제공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 설명을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품질 변수를 낮추기 위해서 A 변수가 이제 조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왜 A 변수를 조작하는 게 이 품질 변수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굉장히 되게 기업들이 그 어려움에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기요금이 40%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유연탄 가격은 300% 3배가 올랐고, 지금 LNG, LPG 가격이 지금 이제 거의 2배가 됐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이 저러고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러고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환율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20-30% 올랐으니, 그럼 도대체 이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미 성계약을 많이 해놓은, 그런데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는 LPG를 조금 줄이고 유연탄을 떼야 되나, 아니면 유연탄을 좀 줄이고 이제 정제유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AI가 최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정 최적화 그리고 예지 보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정 최적화는 어찌 보면 공정을 사람처럼 이제 바꿔서, 이제 저희의 모토는 사람이 조작을 잘할 수 있으면 단순 반복적인 거는 AI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정 최적화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 예지 보전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 고객군으로 나눠서, 이제 고온 반응기, 그러니까 이제 고로나 전기로나 아니면 소성로, 용해로 이런 것처럼 1000도 이상의 이제 반응을 해야 돼서 열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열량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반응. 그리고 저온 반응기, 그러니까 뭐 폴리머를 합성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 상온에서 반응을 하는 것, 촉매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AI를 예측 서비스를 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은 저희가 이제 부천시에 그 16개 교차로, 그러니까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저희 AI 엔진으로 직접 교차로를 이렇게 신호를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지금 계속 실험 테스트 중인데, 테스트 기간 중에는 보통 하루에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66만 대 정도 차가 통과를 하는데, 저희가 AI로 예측을 해서 제어를 하니까 72만 대 정도만큼 한 이제 뭐 6%에서 9% 사이 통행량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즉 집에 좀 일찍 가셨다는 거죠. AI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클라우드로 AI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포스코 스마트고로나 이제 동서발전의 보일러 진단, 그리고 이제 SK 계열사의 화학 이제 공정에 저희 산화반응기 적용을 했더니 산화반응기 생산량이 0.5% 이상 이제 올라가서 연 매출로 환산하면 이렇게 이만큼 정도 이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화학에서 1등 기업, 그리고 배터리의 1등 기업, 물론 이제 포스코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실에서부터 많이 협업을 했었던,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철강의 1등 회사고, 그리고 글로벌 중에서도 이제 탑의 회사고, 그리고 이제 여러 화학사, 그리고 이제 배치 반응기, 그러니까 연속 반응기, 그리고 반도체 회사, 철강 회사, 그리고 이제 유리 용해로 만드는 회사들과 함께 여러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성과들이 이제 조만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전기요금이 4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혹은 이제 공정이 불안정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계시면 저희 회사 이니지로 이제 많이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제 공장을 자율주행하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설명을 제공하면 운전자들이 내 일자리를 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제 문제를 얘기해 주니까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프리시리즈 A 투자도 받아서 이제 열심히 회사를 이제 키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일본 진출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철강 회사, 이제 그 화학 회사,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비즈니스도 AI를 통한 비즈니스도 열심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이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이고요. 저희 설명 가능 인공지능과 실제 사례 그 연구실에서 했던 거, 회사에서 했던 걸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좀 저희 회사나 이제 연구센터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은 이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